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남북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까? 현재 상황을 좀 돌아보고 남북의 입장과 대응을 살펴보고 쟁점이 뭐냐,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냐 라는 순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금강산 관광이 아예 이제 파탄 위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등정 후에 현지 지도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금강산을 현지 지도를 했죠. 그러면서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북이 시설 철거를 하라는 요구를 하는 통지문을 우리 정부에 발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실무회담을 하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한 2차례 정도에 걸쳐서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제안을 하자마자 그 다음날에 바로 안 된다, 시설 철거에 대한 협의를 하자, 서면으로 하자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 이제 2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금강산 관광은 남과 북이 처음으로 한 이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주 상징성이 있고 금강산 자체도 매우 상징성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완전히 그럼 끝나는 거냐라는 거가 하나 있고, 다음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현대아산이 건물도 짓고 우리 정부 건물도 있고 하는데 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관심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고, 먼저 남과 북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는데, 북이 시설 철거를 한다는 거는 사실 시설 철거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주된 거는 이거죠. 북은 금강산 관광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면은 남측에 이제 금강산 가보면 남측에 건물이 있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이 있고,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취지는 사실은 시설 철거 자체도 있지만 금강산 관광을 잘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는 남측에 이제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이런 북한의 입장이 있고, 우리의 입장은 이런 거죠.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국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현대아산이 이제 들여놓은 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강산 관광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조건이 마련되면은 정상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그 당면에서 어떻게 할 거냐, 시설 점검을 위해서 공동 점검단을 꾸려서 방북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북에서는 이제 거절을 했죠. 이게 사실 공동 점검 자체라기보다 우리도 알고 정부도 알고 북에서도 알고 그냥 대화를 하고 싶은 거죠. 얘기를 해보자, 만나서 이대로 끝내지 말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공동 점검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서 각자의 이제 대응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거는 일단 이게 있는 거죠.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현대아산이 북과 이제 계약을 한 사안이긴 합니다. 1998년에 정주영 회장이 방북을 해서 금강산 관련한 계약을 했는데 50년 동안 금강산 관광에 대한 독점 사업권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합의사항이고, 남북 합의사항 중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남북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남북 상사 중재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협의를 하자라는 합의를 맺은 게 있기 때문에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여기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금강산 관련해서는 창의적 해법을 이제 강구하자,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 북에서는 금강산 관광은 지금까지 하자고 할 때는 안 하고 철거한다니까 이제 와서 얘기를 하자, 창의적 해법 강구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금강산 관광 할 생각이 있는 거냐,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는 이제 금강산 50년 독점권 계약 문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북에서는 금강산은 북한의 영토고 우리 주권이 있는 곳인데 당연히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시설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근거로 들고 있는 거는 금강산 특구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금강산 계약을 우리가 현대아산이 맺었다는 것과 남북 합의에 따라서 남북 상사 중재위원회를 풀자. 이게는 이제 주권이다라는, 우리 주권의 영역이다라는 건데, 이제 특구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더라고요. 4조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관광특구에는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 남측 및 해외 동포, 공화국의 해당 기관, 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구법이, 북에서 이제 특구법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주된 논점은 한국에서는 현대아산이 금강산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특구법에 따르면은 금강산 이제 관광에 대한 권리는 현대아산에 이제 독점하는 거가 아니라 다른 나라 법인이나 다른 경제 조직, 뭐 다른 뭐 동포들이나 이런 데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이다.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될 거냐, 뭐 풀릴 거냐 살펴보기 위해서는 뭐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뭐 그 뒤에 뭐 있었던 상황을 보면, 일단 98년에 이제 계약을 맺고 2008년까지 이제 하다가 관광이 중단이 됐죠. 총격 사건이, 피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되고, 이거 중단된 뒤에 뭐 남측 국민들에 대한 뭐 안전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협의들도 막 하고 막 이랬어요. 나름 협의된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2009년에 현정은 회장이 방북을 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가 이제 거부를 한 거죠. 이걸 막 못한다라고 거부를 하고, 그게 시간이 지나다가 2010년에 와서는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명박이 오이사 조치를 내리면서 완전히 남북관계의 교류 사업,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도 유연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2010년에 금강산 관광을 북과 이제 금강산, 현대아산이 맺은 거는 금강산 관광을 하자고 계약을 맺은 건데, 금강산 계약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북에서는 현대아산에 대한 독점권의 효력을 취소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2011년에 금강산 특구법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재산권 문제에 대한 이제 북측이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나름의 절차를 밟은 게 나오는데, 특구법이 생겼으니까 현대아산이 이제 독점하는 권한이 사라졌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논의하기 위해서 재산권 문제를 협의를 하자. 특구법 제정에 따라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남측이 뭐 거부하니 막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3주 내에 입회 온 기업들은 국제관광 참가 또는 임대, 양도, 매각 등 재산 문제를 협의할 수 있으며 입회 기업은 재산권 포기로 인정하고 특구법에 따라 처리하겠다. 특구법이 제정됐으니까 이 재산권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아까 특구법을 보면은 이 특구법이 남측은 금강산 사업을 할 수 없다. 현대아산의 뭐 금강산 사업 권한을 아예 뺏는다. 뭐 사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독점권이 없고 다른 사람들도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입회한 기업들은 국제 관광을 참가할 수도 있고 그대로 뭐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하지 않을 거면은 건물을 뭐 임대하거나 양도하거나 팔거나 이런 식으로 재산 문제 처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계속 거부를 하고 이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3주 동안에 오지 않으면 포기한 걸로 인정하고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뭐 이명박 정부가 다들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를 다시 개선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권 문제가 북에서는 남측이 응하지 않고 계속 거부를 했기 때문에 포기한 걸로 인정하고 몰수 조치를 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재산권 문제로 보면은 북측 입장에서는 나름의 이제 절차들과 조치들이 밟아진 거죠. 법을 만들었고 이 법에 따라서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남측이 거부를 했고, 이러면은 너네가 할 말이 있냐? 라는 상태 말의 근거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때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막 남측에 우리 정부나 뭐 이런 데서 막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제기구에 뭐 중재를 하자.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은 남북 상사 중재위원회 이런 걸 꾸리기로 남북이 합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를 꾸렸어요. 근데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상사중재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측에서는 국제기구에다 막 중재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2011년이죠. 북에서 하려면 해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금강산 관광 계약은 북측과 그리고 이제 현대 아산이 맺은 계약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가 금강산 관광이 왜 안 되게 됐냐라고 하면은 한국의 정부가 나서서 못하게 막은 거죠. 북측에는 오라고 했는데 현대아산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둘이 합의도 했어. 재개하자고. 근데 정부가 안 된다고 해서 막았잖아요. 그럼 국제기구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겠냐. 북과 남측의 기업이 합의해서 계약을 한 사안을 정부가 가로막은 건데 이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나오겠냐. 하려면 해라 하면서 망신당하지나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남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국제 중재를 하면은 북한에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뭐 실제로 하지 못하고. 근데 요즘에도 나오더라고요. 이 중재 뭐 신청을 해야 된다. 근데 아마도 예전에 사례나 봤을 때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입장차를 그러면 좁힐 수 있을까 하면서 정리를 해보려는데, 첫 번째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된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라고 봐야겠죠. 금강산 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데 뭐 열고 있지 않아. 그럼 이게 뭐 미국 탓이에요? 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대북 제재 탓이 아니라면. 그럼 금강산 관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열 생각이 없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냐, 북측에서.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북에서의 이제 이 의도로 보이는 거는 금강산을 이제 종합적인 국제 관광 문화지구로 훌륭히 꾸릴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특구법을 보면은 특구법에서 이제 유의할 점은 남측 관광과 투자를 이제 막은 건 아니죠. 특구법이 뭐 이런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장차를 좀 줄이려고 하는 데서 보면은 협상의 여지가 아예 없는 거냐. 뭐 시설 철거 문제 같은 게 협상의 여지가 없을 수 있죠. 왜냐면 철거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시설 철거 이런 문제도 뭐 재산권을 지금 걸고 따져가지고 뭐 북에게서 그 값을 받아내야겠다 뭐 이렇다기보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하고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러고 본다고 하면은 협상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특구법에서도 막은 것도 아니고, 북에서는 지금 하자는 게 남측은 무조건 뭐 나가라, 뭐 너네는 됐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의도는 금강산은 관광을 잘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없겠냐라고 보면 그렇진 않다,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하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뭐 사업권이 있고 계약이 있고 막 이런 권리를 주장했을 때 얘 대화가 되겠냐라고 보면 그건 대화의 여지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까 했을 때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할 수 있는 여지가, 협상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거겠다. 약간 도돌이표 같은 느낌도 들지만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요소에서 가장 기본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다 촉발되는, 협상도 안 되고 있는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루빨리 금강산 관광이 재개됐으면 좋겠다 싶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사실 여러 가지 요소가 또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설면에서도 금강산에다 설치해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을 하면 날짜 맞춰가지고 오면은 만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금강산이 막히니까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산가족 얘기 우리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쉬운 해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풀리고 있는데, 이걸 빨리 풀어서 여러 가지 금강산도 가고 이산가족 문제도 풀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